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과 찾으려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분지 알지? 하고 알고리즘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은 정형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문제축은 아니에요. 이때 뭐를 느껴야 된다? 주어진 것으로부터 찾으려는 것까지 가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막 같은 거. 이걸 뭐라 불러요? 장애 요인. 따라서 선생님 저 이 문제 처음 보고 어려워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애 요인이 있어서 나 몰라 안 풀어 하고 포기해? 그럼 이게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예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장애 요인을 해결해 뭐가 있어야 된다?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은 정형 문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은 정형 문제. 그런데 알고리즘이 아니다. 그러면 비정형 문제. 알고리즘이 아니면은 뭐로 풀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어려운 단어 하나. 발견술이라고 돼 있어요. 발견술. 또는 전략. 학생에게 문제를 줬더니 주어진 것과 찾으려는 것이 뭔지 바르게 알았어요. 우리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 보는 거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고 좀 당황스러워. 그러면 장애 요인을 느낀 거예요. 이제 이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좀 고민해도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제이콥-세이버치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름은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처음 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답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 규칙을 찾아볼까? 아니야, 그림을 좀 그려볼까? 등등의 여러 가지 전략과 발견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것, 찾으려는 것, 장애요인, 방법, 여기에 학습자가 풀고 싶어요라는 해결자의 의식, 이런 부분이 잘 수반된 것이 좋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진정한 문제는 우리 중간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말 다시 읽어볼 수 있겠죠?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가내, 네, CF, 가내. 가내가 학습 위계서를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문제 해결 학습이에요. 그럴 때 가내가 말하는 문제 해결 학습에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문제는요. 문제 해결에 이르는 알고리즘 풀이 방법이 문제 해결제에 이미 주어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 고민을 자극하는 거래요. 따라서 217페이지 맨 아래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사고하로 가르치는 것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발적이며 목표의식이 뚜렷한 의미 있는 대부분의 사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수학적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수학적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을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며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신장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실생활에서의 응용력을 길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우선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말을 세로의 길이를 A라고 정하고 가로의 길이 2A라고 하자, 2.5A라고 하자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이 안엔 세로의 길이가 존재한다라는 존재의 가정으로부터
2.5a도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서 식을 세웠죠. 그래서 식 세우기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식 세우기 전략이죠. 방정식을 세워볼까? 2차, 2원 1차 연립 방정식, 부등식을 세워볼까?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 외에 그림을 한번 다시 이용해 볼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등등 있어요. 이후에 여기 또 와서 여러 가지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크게 정형 문제, 비정형 문제로 구별했는데요. 218페이지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지도와 문제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언어 문제, 비정형 문제, 실생활과 응용되는 응용 문제, 반복 문제, 간단한 적용 문제, 과정 문제, 퍼즐 문제, 응용 문제, 단순 문제, 연습 문제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외우거나 정리할 필요 없어요. 단 뭐만 알면 된다? 정형 문제, 비정형 문제만 알면 된다. 또한 좀 전에 읽었던 그러니까 루드릭이란 사람이 문제를 크게 하나는 question, 또 하나는 exercise, 또 하나는 problem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 question, exercise, problem 이렇게 구별할 거예요. 이때 우리의 견해의 문제란 exercise 같죠? 하지만 지금의 이 설명 안에 exercise는 뭐가 된다? 정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문제를 exercise로 부르지 않는다. 그럼 problem이 비정형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I have a problem 그러면 비정형 문제라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말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방법이 있어. 그럼 그 방법대로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따라서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